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이라는 일종의 연대체가 있는데 예. 검찰과 다음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을 계기로 결성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사이버 사찰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단지 단체 대화방에 초대만 돼 있었다는 이유로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도 참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도, 그다음에 유성기업,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그다음에 재능교육 비정규직,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또 투쟁,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고자 하는 그런 다수의 시민들이 또 토론을 했던 그런 방들도 있습니다. 그 기자님들의 대화 내용도 모두가 넘어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진우 씨하고는 정말 알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일도 없고요. 밀양방인가 제가 밀양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방에서 누군가 저를 초대해서 저는 그 방에서 거의 글도 안 올리고 눈팅만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단지 카톡방에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저희 시민의 정보를 다 털어가고 저희는 정말 그 이후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지인이 아닌데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한 통계가 오늘 나왔군요. 네, 정부 대표 측에 따르면 제공된 번호 2,300여 건 중에서 지인은 112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유출된 번호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표는 단체 대화방의 경우고요. 아래는 1:1 대화방의 경우입니다. 예. 단체 대화방에서 초대만 돼 있고 정진우 부대표와 본인 모두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없는 경우가 939건이었고요. 그리고 정 부대표는 발신한 적이 없지만 본인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경우가 43건. 그리고 정 부대표가 발신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본인은 대화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가 1247건이고 정부 대표와 본인 모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체 대화방 안에서인 경우가 119건입니다. 그리고 1:1 대화방을 통해서 정부 대표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20건에 불과했고요. 이것을 모두 합하면 2,368건이었습니다. 예. 유출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표 측을 통해서 번호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고지한 적이 없었는데요. 정부 대표 등은 이것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떤 조항이죠? 네, 관련 조항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3항을 보시겠습니다. 네,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 압수, 수색, 검증 등을 집행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겁니다.